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9일 오후 4시입니다. 1987년 6월 29일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6.29 선언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개헌이 이루어지고 제6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제6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제6공화국 33년 만에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민주투사로 위장한 계급투쟁론자들이 정권을 잡고 계급 독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계급 독재는 1인 독재보다 더 무섭습니다.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섭습니다. 지배계급에 속하는 자들이 다 독재자입니다. 한 사람이 독재자가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이 다 독재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우외환입니다. 미국에는 트럼프라는 아주 참 희한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세계 질서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 중구난방입니다. 각자도생입니다. 미국이 이럴 때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정상배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더 외롭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우외환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해결책이 나오는 법입니다. 이번에 존 볼턴이 쓴 이 책 The Room Where It Happened, 사건이 일어난 방이라는 이 책, 이 책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북 회담, 북핵 문제 등등에 대해서, 또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그리고 한일관계, 그리고 미국의 정치, 미국의 보수의 정책, 이런 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여입니다. 이 책의 기여는 존 볼턴에 대한 호불호가 문제가 아닙니다. 존 볼턴이 쓴 이 책을 우리가 읽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각자가 발견을 해야죠. 존 볼턴이 한국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싸울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 한미동맹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그 위기감이 듭니다. 이 책이 가르쳐 주고 있는 바는 트럼프라는 대통령도 미국에서는 일종의 제왕적 대통령이구나. 첫째는 이 대통령 중심제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잘못하면은, 잘못 판단하면은, 또 잘못 뽑으면은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후진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어렵구나. 대통령이 뻔한 실수를 하는데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로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독재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그나마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도 이 정도로 견제가 먹혔던 것은 그동안에 사법, 언론, 야당이 살아 있었던 덕분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야당을 무시해버리니까 이제는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견제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보통 국민저항권이나 4.19 같은, 또는 33년 전 6월 사태와 같은 행동인데, 글쎄요, 그렇게 들고 일어나려면은 위기가 물렀겠죠. 진실을 알아야 되죠. 이 존 볼턴 쓴 이 책에서 우리가 경악하는 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시시한 데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주한미군 빼자, 주한미군은 너무 비싸게 먹힌다는 이야기가 그냥 이 버릇처럼 나왔다는 겁니다. 버릇처럼. 그래서 수미텔이라는 이 미국
CSIS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조선일보에 쓴 볼튼의 책은 한미동맹 생존을 묻는다는 이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의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가 아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미동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수호자인 줄 알았는데 한미동맹 파괴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면 그 옆에 보좌관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것을 돌려놓는데 필사적으로 달라붙어도 조금 있으면 또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꼴 한미동맹의 형해화가 되는 거죠. 한미동맹은 미군이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뭐 해체된다고 봐야 되죠. 말로만 지키는 것은 김정은이가 우선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닌데 특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생각이 북한 생각하고 똑같아요. 누군가는 트럼프 머리에다가 김정은의 말을 딱 심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주한미군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든다는 겁니다. 북한을 왜 자극합니까? 이것은 방어훈련인데 돈이야 들죠. 나라 지키는데 이게 한국만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도 같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돈이 든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좌익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장면이 이 책에 여러 군데 나와요. 예컨대 작년 8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컴퓨터 워게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컴퓨터 워게임, 실제 뭐 비행기가 동원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것 하면 김정은을 자극한다고 그것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이거는 안 됩니다. 볼턴이 나서가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 해가 말려가지고 겨우 컴퓨터 워게임을 했답니다. 그럼 북한은 훈련을 안 합니까? 북한도 훈련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아무 상관도 없는 듯이 무관심한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회의가 열렸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진행 중이던 한국에서의 한미합동훈련 이야기를 꺼내면서 볼턴을 향해 가지고 당신은 이 훈련을 막았어야 했다라고 신경질을 내더랍니다. 나는 지금 사이코와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 사이코는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사이코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워게임을 한 것은 실수야. 내가 워게임을 하라고 허락한 게 내 잘못이었어. 50억 달러를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하면은 거기서 나와야 돼. 우리는 300억 달러를 한국에 손해보고 있어. 훈련은 언제 끝나나? 8월 20일에 끝난다고 하자. 이틀 안으로 끝내버려요. 하루도 연장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김명철이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김명철이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김명철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억지를 수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한미훈련이 북한에 자극적이고 돈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김명철 앞에서 방어훈련이 적을 자극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회담을 앞두고 적 앞에 틀어놓았으니 가장 중요한 카드 하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볼턴은 곁에서 지켜보던 이 이야기를 들은 볼턴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순간이 최악이었다. 북한 측은 미국의 최고 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의 군사력이 협상 대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 전에 우리는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었다.
이는 문재인 같은 햇볕 정책론자들의 입장에서도 큰 양보였다. 한국의 좌파들이 햇볕 정책이란 판타지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주한미군이었다. 만약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몰고 올 결과를 자각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건 참 아픈 지적입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햇볕 정책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던 덕분인데,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은 그런 장난도 칠 수 없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겁내고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 볼턴 회고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미 김명철로부터 딱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그리고 괌에 있는 부대 등등이 합동하는 이 합동군사훈련을 돈이 많이 든다고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김명철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딱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낚시밥을 던집니다. 근데 그 낚시밥을 트럼프가 물어버려요. 제일 처음에는 트럼프를 막 축해줍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호소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는 강경파가 있습니다. 이 강경파는 한미 군사훈련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한미 군사훈련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주어야 내가 이런 협상 자리에 나오는 게 편하겠습니다. 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북한에 무슨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습니까? 북한은 김정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하고 만날 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북한에 강경파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또 김정은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건의했더니 문 대통령이 그것은 미국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합디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게 미국이 결정할 문제입니까? 한국이 결정할 문제죠. 아니, 한국을 위해서 하는데 이 말은 나는 하기 싫은데 미국이 하자고 해서 이런 비겁한 노예 근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가 국군 통수권자 자격이 있습니까? 1등병 자격도 없지.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딱 그 말 나오고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들고 시간 낭비다라고 이렇게 호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 것 아닙니까? 미쳐도 이 곱게 미치는 방법도 있고 더럽게 미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더럽게 미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테러리스트,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나는 이런 딜을 할 줄 모르는 답답한 장군들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더니 회담이 신뢰 속에서 이어지는 기간에는 훈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일 놀란 사람이 그 옆에 있었던 볼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폼페오였습니다. 또 트럼프는 기분 좋게 김정은 위원장 덕분에 미국이 돈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또 아부를 하네요. 그러더니 켈리 폼페오한테 동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다 결정해놓고 동의하느냐고 물으면은 그 동의 안 한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동의한다고 했죠. 그리고 속으로는 얼마나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다행히 폼페오한테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은과 김명철은 파안대소를 했답니다.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주는 것 없이 완전히 공짜로 받았습니다. 트럼프란 자가 이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이것도 못 막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정도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도 미국 대통령이 결심하고 한국 대통령이 막지 않으면은 되겠구나 하는 악몽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하면은 한미동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그 뒤는 슬슬 농담을 합니다. 트럼프 보고 이제 우리는 핵미사일 발사 단추가 누가 큰지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면서 로켓 엔진 시험장도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그 아무리 철거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철거했다고 폭파했다고 좋아하는데 그걸 폭파할 때 전문가를 입회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폭발은 이미 쓸모가 없는 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거기 전문가가 가야 시료를 채취하고 땅 토질 검사도 하고 해야 과거에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폭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증거 수집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폭파했습니다. 그것도 쇼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예컨대 볼턴이 등장하기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도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국방부 상황실에 트럼프 대통령을 모셔와가지고 그 자리에 국무장관도 있는 자리에서 주한미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브리핑을 합니다. 주한미군은 요지는 이겁니다. 주한미군은 그동안에 미국이 맺었던 동맹 조약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왜냐? 주한미군이 바로 핵전쟁 3차 대전을 막는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 본토가 보존된다. 그리고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서 땅도 공짜로 내주고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 분담금 협상 때 뭐 10억 달러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기여를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한국으로서는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맙게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트럼프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저으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고 일어섰다는 장면이 밥 우드버드 기자가 쓴 피어란 책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분담금을 50억 달러,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매년 50억 달러를 안 올려주면은 주한미군 빼버리라고 그 카드를 쓰라고 볼턴에게 또 충고도 하고 하는데 볼턴의 이야기인즉슨 트럼프는 왜 주한미군이 가 있는지 왜 한국전에 미군이 파견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전에 왜 미군이 왔는지에 대해서 모르면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애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월남전 징병 세대입니다. 근데 그걸 기피하기 위해서요. 발바닥에 무슨 상처가 생겼다 해가지고 안 갔습니다. 명백한 기피입니다. 기피. 이런 자가 미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재선이 되면은 이제는 거칠 게 없습니다. 재선이 되면 마음대로 합니다. 한미동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트럼프의 재선을 막는 수밖에 없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미국의 교민들 중에서 이 투표권이 있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